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십니까? 너 또 지각했어? 왜 그렇게 자꾸 덜렁덜렁거려요? 아니 그거 미루다가 이제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십니까? 뭐 어릴 때는 산만해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거 계속되면 성격 문제가 그런 거 아닌가라고 넘기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 ADHD 그거 어린 아이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른들도 ADHD가 생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잦은 실수를 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일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ADHD는 어떤 질환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지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ADHD 근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성인들에게도 꽤 많다라는 걸 오늘 저희들도 아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DHD가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예, ADHD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ADHD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돼서 행동과 감정을 제어하는 실행 기능의 발달이 또래보다 지연된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네. 보통 12세 이전에 시작이 되고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엔진 문제는 전혀 없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집중력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만의 병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요즘은 성인에게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학업이라든지 직장 그리고 대인관계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만성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팩트들만 여러 가지를 지금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12세 이전에 시작이 돼서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 거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뇌 전두엽 기능이 남들보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타고나길 그러하다. 맞습니다. 예, 예, 어릴 예.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즉 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충동적인 예.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질환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저게 애가 좀 나부되는 건지 예. 아니면 ADHD인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ADHD 증상들이 일단 어떤 건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ADHD의 3대 핵심 증상은 그 질환명에도 써 있듯이 부주의, 그리고 과잉 행동, 네. 그리고 충동성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가 소아청소년 시기의 모습과 성인기에 됐을 때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하, 예. 일단 가장 먼저 부주의부터 보면요. 네. 소아기 때는 준비물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업 중간에 멍하게 있어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네. 숙제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은 까먹거나 이런 문제들이 주로 어릴 때 발생하지만 네. 성인이 되면 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예. 약속 시간을 계속 못 지키고 예. 돈을 잘 생각하지 않고 써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예. 이와 같이 관리 그리고 예. 조직화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주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충동성이 또 문제가 되네요. 예, 두 번째 특성입니다. ADHD 두 번째 특성인 그 충동성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거랑 동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맞습니다. 예. 욱하고요. 어. 그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등 예.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어 버린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예. 그런 결정들이 계속 삶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 때의 충동성 장애는 이제 친구들을 싸우거나 네. 괴롭히거나 뭘 훔치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어른이 돼서 충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충동적으로 자꾸 쇼핑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약간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네.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과잉 행동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막 그 남자 아이들 이렇게 막 우리 아이는 모터가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님들 말씀하시더라고. 예.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이 그 과잉 행동인데요. 이 과잉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 막 뛰어다니고 기어오르고 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모습은 줄어들지만 네. 계속해서 내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내면화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쌓이고 쌓여서 네. 소아청소년기와는 다르게 성인기가 되면 예. 학업, 직장, 어. 대인관계, 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모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반인에 비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보통 ADHD 뭐 아이가 됐건 어린이 됐건 요 세 가지가 다 나타나나요? 아니면 한두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서 보기는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여자아이들의 네. 경우에는 이제 부주의 유형이 좀 많다라고 되어 있고 예. 남학생 혹은 남성의 경우에는 부주의보다는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선생님 우리 아이가 ADHD 같아요라고 데리고 오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티가 많이 나잖아요. 예. 선생님한테 계속 야단 맞고 네. 뒤 돌아다니고 못 앉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자 아이들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ADHD 증상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찾기도 어렵고 부모님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좀 특성이 나타나는 건 예. 그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숙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분명히 과제를 줬을 때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예. 하지 않거나 못할 때는 아예 생각 없이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래서 반응의 표준 편차가 좀 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잘하다가 왜 갑자기 저러지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과잉 행동하던 남자애는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가면 어떤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좀 차분한 조용한 ADHD 여자애들은 나중에 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바뀌고 이거 좀 다른 거예요? 연구들을 보면 그 여성 ADHD는 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과제를 하거나 시험을 공부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계속 잦게 됩니다. 예. 이런 이제 본인이 실패가 누적이 되다 보면 누적이 되면 성인기가 됐을 때 예. 우울감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나는 이런가 보다, 맞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우울로 쌓여서 맞습니다. 예, 예. 우울해지고 또 다른 시험이라든지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지면은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와 예. 같은 불안도가 쌓이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여자 성인이 되어가고 예, 맞습니다. 남자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툭툭 때리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거나 착석을 해야 되는데 그 규율을 어기거나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야단을 맞겠죠,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성인기가 됐을 때에는 예. 이제 잦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이고, 예. 아니면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 버리면 사직을 한다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 좀 더 도드라지는 예. 여성에 비해서 좀 더 도드라지는 기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일으키거나 예. 해고를 당하거나 예. 그런 경우들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흔하게 된다. 맞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뇌 전두엽의 발달 장애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발달 장애 하면 갖고 있는 약간의 편견 같은 게 선생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지능이 약간 모자랍니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네. 연구들에서 보면 우리 정상 IQ는 이제 IQ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정상 IQ는 이제 100 정도로 보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ADHD 친구들의 이제 IQ 검사를 해보면 한 네. 95 언저리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IQ라고 했을 때 예. 정상인에 비해서 IQ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IQ 검사를 보면 소검사 중에서도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라고 하는 네. 이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는 이 부분이 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IQ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막 지능이 낮은 아이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가? 유병률 선생님. 예. 얼마나 많아요? 이게 유병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참 흔합니다. ADHD가.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요. 예. 소아청소년의 기준으로는 약 전체 인구의 5에서 8%, 성인의 경우에는 2.5에서 한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들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반에 30명 있다고 봤을 때 네. 그중에서도 1명에서 2명 정도는 ADHD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한 있겠습니다. 반 30명 한 반에서 한두 명은 ADHD가 있다. 티가 나는 애도 있을 것이고 티가 안 나는 애도 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는 일단 있다고 봐야 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 ADHD가 성인 ADHD로 연결이 되는 친구는 얼마나? 대략적인 연구 결과상 60에서 한 80%, 보수적으로 한 60% 정도는 성인기가 됐을 때도 ADHD가 진단을 충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제 20, 30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40대, 50대까지도 ADHD가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저절로 낫거나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자면 네. 어릴 때는 IQ가 70이던 사람이 예. 50대, 60대가 됐다고 해서 IQ가 갑자기 100이 되거나 130이 되지는 않습니다. 슬픈데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ADHD 있었고 20대에도 ADHD가 있었다면 네. 50대, 60대가 된다고 해서 ADHD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남들에 비해서 충동성이나 주의력 문제는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것이 40년 동안 어떻게 5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삶의 궤적이 달라서 예.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내서 그때 치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40, 50대 되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충동적인 어떤 문제들, 부주의한 것들, 뭐 과잉 행동의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네.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죠. 유난히 되게 많이 나부되는 애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 ADHD가 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어릴 때 그러다가 만 친구들도 많고 해서 그냥 성격적으로 조금 활달한 애들, MBTI로 치면 대문자 E 같은 애들, 예. 그런 애들 혹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도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잠을 잘 못 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네. 진짜 ADHD랑은 구별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구별이 가능해요, 선생님? 실제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격적 문제나 스트레스하고 ADHD를 어떻게 구별하나요인데요. 네. 결국 가장 쉬운 구별법은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신경 발달 장애라는 거를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 일단 안 하느냐 못 하냐의 차이입니다. 성격이나 고집 부리는 거는요. 예.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하지 않거나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한데 ADHD는 다릅니다. ADHD는 못 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과제 숙제 빼먹지 않고 싶고 돈 관리도 잘하고 싶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 뇌 조절 기능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자꾸 실패하고 여기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ADHD 환자분들은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예. 왜 자꾸 실패하지 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저거 안 해. 이게 성격인 건 거고 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싶은데 성적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ADHD라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차이도 좀 명확합니다. 예.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저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거가 되면은 다시 좋아집니다. 그렇지. 그거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ADHD는 예. 뇌가 계속해서 발달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이 바뀌어도 음. 증상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데도 뭔가 잘 안 되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자괴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정신적인 문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HD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선생님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것도 소아청소년과 성인을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소아청소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ADHD가 신경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다른 신경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라든지 네. 틱 장애 이런 것 자폐나 틱 같은 거 예, 그런 네네. 장애들이 많이 동반이 되고요. 예. 성인이 됐을 때는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 예.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적응 장애 이런 식과 증상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환들도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ADHD랑 상당히 헷갈리기가 쉬운데 네. 이러한 질환과 ADHD를 감별하는 핵심 방법은 예. 증상의 과거력, 즉 예. 어릴 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과거력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네. 특정 시기에 시작을 하고요. 예.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호전이 됩니다. 예. 그 호전이 되고 나면 집중력이 원상복귀가 돼서 예. 이런 걸 우리가 사파적인 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특정 주의력 문제가 시작이 됐다가 호전이 됐다가 네. 이게 반복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하지만 ADHD는 설명드린 것처럼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예.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차이가 어릴 있습니다. 때부터 지금까지 맞습니다. 계속 그렇다.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과거력의 문제. 네. 두 번째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예. 즉, 이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만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예. 직장이란 이 요인이 네.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과도한 업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주의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예. 이런 경우는 적응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 집에서는 괜찮은데 네. 직장에서만 가면 내가 ADHD 증상이 나타나요. 네. 이거는 직장 상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만 되면 내가 그래요. 맞습니다.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네. ADHD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맞습니다. 네네. 장소도 상관없이. 네. 예. 그래서 ADHD는 학교, 직장, 네. 가정,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예. 이 취미 생활할 때도 산만함이라든지 잦은 실속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때도 즐거운 일을 할 때도 네. 자꾸 실수가 반복이 되게 되고요. 예. 이런 정말로 어느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되나요? 라는 이 질문만으로도 ADHD를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이게 본인이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압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랑 한번 선생님한테 가보자. 이렇게 손을 잡고 오나요? 어때요, 선생님? 그거는 IQ가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IQ가 높으신 분들은 예.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행동들 때문에 회사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알고 오십니다. 그래요? 인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예. 사실 면담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편합니다. 근데 IQ가 낮으신 분들은 예. 자기가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실패를 하거나 예. 아니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인식을 하질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IQ가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예. 이 문제 상황을 인식 못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셨던지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다고 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예. 선생님 이거 유전됩니까? 유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ADHD와 관련해서 예. 세계적인 석학이 러셀 바클리 박사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ADHD 유전율은 약 80% 정도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냐면 사람의 키가 네. 부모의 키를 닮을 확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모님이 작으면 애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즉 부모의 교육 방식이나 네. 부모의 어떤 상황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ADHD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예. 타고난 기질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늘 그 스트레스 받으실 거잖아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건가? 네. 답해 주시죠,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부모님들께서 혹시 내가 잘못 키웠나? 예. 이 아이하고의 애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건가? 예.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음. 이 ADHD는 부모의 네. 양육 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네. 태어날 때부터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양육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의 기질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게 그 아이들이 7살, 8살 때 어떤 형태가 되고 17살, 18살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인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소아 때 ADHD는 이러하고 성인 때 ADHD는 이러합니다. 네. 예, 소아기 때는요. 우리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네. 그럼 반대로 성인기에는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증상들이 쌓여서 20년, 30년 살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의 손상이 두드러집니다. 네. 조금 더 정리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어릴 때는 수업 시간에 자꾸 꼼지락거리고 네.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예. 선생님 말에 반항하고 예. 막 높은 곳에 기어오르고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주로 된 문제가 됩니다. 예. 이런 증상이 있다 보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자주 혼나게 되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성인에서는 이런 친구들은 많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없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
성인기가 됐을 때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보다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기능의 저하, 자꾸 친구들이랑 싸워요, 와이프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네. 아니면 제가 자꾸 회사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질 못해요,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렸을 때 생긴 ADHD는 아마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고 예. 성인이 돼서는 이제 내 사회생활 여러 가지의 결과물이 되게 안 좋아서 직장도 자주 바뀌고 이런 것들로 한번 내가 성인 ADHD가 있지 않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선생님 그 어릴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ADHD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과거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 과거력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3자를 네. 통한 정보나 네. 아니면 우리 객관적인 어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학생 기록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환자를 진단하거나 판단을 하는 평가를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게 됩니다. 옛날에 담임 선생님이 행동 기록 같은 거 이 아이는 뭐 특별히 산만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혹은 친구들의 증언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정보를 예.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이제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치료 한번 받아볼게요, 선생님. 네. 주로 약을 쓰시겠죠? 예. 예. 어떤 약들 쓰시나요? 크게 ADHD 치료라고 하면은 약물학적 치료와 비약물학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좀 더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물학적 치료입니다. 네. 일단 약물학적 치료인데 약물학적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ADHD라는 것이 마음이 약하거나 예. 의지가 부족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고 발달 장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예. 말하면 뇌의 도파민이나 예.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물학적 치료는 눈 나쁜 사람한테 안경을 맞춰주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건가요? 눈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예. 좋아지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큰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눈 겁니다.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 보이는 건 도움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증상에. 뇌 자체를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사회생활 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약물의 역할이거든요. 예. 약은 어떤 약들을 쓰시나요, 선생님? 약물학적 치료는 크게 각성제 그리고 예. 비각성제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각성제를 먼저 투약을 하게 됩니다. 예. 각성제를 투약을 먼저 하는 이유는 예. 효과가 빠르고 예. 효과의 크기라고 하는 실제 반응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성제라고 하는 약들은 뇌 도파민의 도파민이 저하되어 있는 이 뇌에 직접적으로 도파민 농도를 올려주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족했던 전두엽의 도파민이 채워지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부주의하거나 충동적이었거나 과잉 행동이었던 이런 모습들이 예. 호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도파민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뇌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요걸 채워줘서 기능을 잘 하도록 만든다. 여기 이제 각성시키는 제재인 거고 그럼 각성시키지 않는 제재도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비각성제라고 하는데요. 예. 이 비각성제는 도파민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올리진 않고 예.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를 조절을 해줘서 도파민을 간접적으로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은 간접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예. 직접적인 도파민 제제에 비해서는 예. 좀 더 약효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약효를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장기간 3주 이상을 꾸준히 먹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성제가 아닌 약제가 필요한 이유는 네. 각성제를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각성제의 특성이 아침에 먹었을 때 약효가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주된 일을 하거나 저녁 시간에도 기능의 조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네. 24시간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비각성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물들도 쓰시지만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보통 하시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행동 교육 같은 것도 하실 테니까 이게 이제 어떤 약을 쓸지는 이제 어떤 형태의 ADHD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크게 ADHD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질적인 약물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의령,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 그리고 예.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각성제를 투약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은 호전이 됐는데 예. 남아있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이 남아있는 증상들은 약이 아닌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로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주의형의 경우에는 예. 성인 부주의형은 계속 과제를 늦게 내거나 예.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걸 자꾸 잊거나 네. 미루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ADHD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상태에서 네. 비약물적으로 내가 일을 관리하는 법, 뭐 예. 캘린더를 작성을 한다라든지 아. 내가 뭔가를 빼먹지 않고 했을 때 네. 스스로에게 보상,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습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시간표 같은 거 이렇게 그려서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혹은 다이어리 같은 거 잘 작성해서 내일은 뭐 하고 모레는 뭐 하고 이런 거 다 기록해 놓고 요거 알람을 설정을 해놔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약물학적 치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죠, 어차피. 예, ADHD 증상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예.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데 예. 약을 먹고 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예. 행동 패턴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걸 새로 습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티칭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충동형의 예.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동적인 말과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예. 돈 관리를 아무렇게 하지 마음대로 한다든가, 네. 예를 들면 대인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약물학적 치료를 하게 되면 예. 그게 개선이 됩니다. 네네. 분명히 개선이 되는데 예.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내는 방법, 예. 그리고 화내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곳을 채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배우자와의 가족 치료를 권한다든가 예. 아니면 다른 인지행동 치료를 동반한다든가 해서 약물학 치료로 개선이 되지만 증상이 남아있는 부분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약물학적 치료로 채워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약물이 아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으로 쓰신다고 하는 그 각성제 약물이 향정신성 약품이다. 마약류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써도 괜찮은 약인 거겠죠? ADHD 치료제로는 예. 각성제가 있고 비각성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예.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 이제 각성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ADHD 치료제로서는 각성제가 더 많이 처방이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처방이 되게 되는데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각성제를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예. 가장 철저하게 연구가 돼서 아.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미국 FDA에서 네. 6세 이상의 소아에서 사용이 허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FDA가 되게 그 깐깐하게 보는 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좀 더 크고 네. 득보다는 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건데요. 예. 성인에서 쓰는 약과 소아청소에 쓰는 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성인이 복용해야 되는 약을 소아청소에서 복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많고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음. 이 스티뮬런트라고 하는 이 각성제가 예. 안정성이 입증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6세 이상의 소아에서도 승인이 네. 됐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쓰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안 써서 얻게 되는 해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고 예. 그 부작용이라 하는 것들 중에서 매우 큰 우려가 되는 부작용은 크게 예. 없다라고 예.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안심하려면 선생님 이 약을 얼마나 써도 안심해? 그 보통은 어느 기간 정도 이 약을 쓰시게 돼요? 아무래도 ADHD 증상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IQ라든지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이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가 가장 잘 듣거나 약물 예. 치료가 제일 중요한 시기는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발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 예. 6세에서 12세. 예. 요 시기에는 꼭 약물 치료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하고, 그러면 6세에서 12세 정도 하면 한 6년 정도는 되겠죠. 네. 근데 6세에서 12세 치료하고 나서 12세 정도의 평가를 했는데 여전히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조금 피해가 있다, 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 18세까지 네. 성인기까지는 좀 치료를 좀 지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조금 줄여서 더 오래 쓸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없다. 네. 근데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서울 강남에서 네. 학생들이 이 약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더라.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ADHD 치료제는 뇌 전두엽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약물이지 예. 뇌 기능을 높여주는 머리 좋아지는 약은 아닙니다. 최신 연구들 보면 ADHD가 아닌 정상인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는 네. 오히려
머리가 나빠진다, 예. 내지는 기능이 더 떨어진다라는 결과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랑 정반대되는 효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뭐 좀 안 좋은 걸 먹여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음식 조절도 해야 되는 게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거 있나요? 그 음식에 대해서 예. 지금 ADHD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설탕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 설탕은 ADHD 증상을 뭐 호전시키거나 악화시킨다라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다만 인공 색소라든지 일부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오메가3라고 하는 이 지방산 예. 이걸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증상 완화가 크진 않지만 예. 소폭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ADHD가 뭔지 대충 그림이 좀 떠오르는 것 같고 뭐가 중요한지도 알겠고 이게 어릴 때부터 빨리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그때 딱 교정을 해줘야 나중에 사회생활이 쉬워진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고 그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성인이 된 아이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 이런 거 참 답답하다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로 오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ADHD로 오시는 성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네.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너무나도 많은 좌절을 경험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이런 성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예. 사실 약물학적 치료가 좀 더 일찍 들어갔었다면 예. 이 정도의 좌절이나 이 정도의 속상한 상태로 오진 않으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ADHD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문제라든지 양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정신과 진료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시고 예.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예. 워낙 약물학적인 치료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치료를 좀 받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성인이 되시더라도 예. 일단 오셔서 약물학적 치료를 했을 때에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한 70% 정도는 약효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즉 약물학적인 반응이 좋은 질환이기 때문에 예. 이 ADHD 치료를 받으시면 예.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아이들,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성인들을 오늘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오셔서 오늘 소아 ADHD 그리고 성인 ADHD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지운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생 반복되어 왔던 그 불편함이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